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 맡고 있는 GPD 고서입니다. 자, 오늘 2시 웨비나는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CI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HCI, 워낙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 점점 확산되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 HCI가 이제 나온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HCI하고 다양한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를 우리가 쿠버네티스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이런 주제로 오늘 수세코리아와 오픈소스 컨설팅의 두 분의 게스트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각자 좀 인사 좀 하실까요? 먼저. 네, 안녕하세요. 벌써 이 주제 가지고 세 번째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뭔가 손에 잡히는 그런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예, 수세코리아 최근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픈소스 컨설팅 김호진입니다. 네. 자, 손에 잡히는 일을 하셨거든요. 예. 오늘 이제 최대한도로 예. 구름 잡는 얘기는 최대한도로 개념 같은 건 하지 말고 예. 뭔가 그 실제적인 프랙티컬하게 유즈케이스 위주로 갈 건가 보죠? 오늘? 예, 오늘 뭐 제 발표도 발표지만 네. 데모도 준비되어 네네네. 있어서 실제로 솔루션을 설명으로만 듣고 네네.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네. 실제 동작하는 모습을 좀 보시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네네.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서너 번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관점으로 전달 드리는 게 더 제대로 된 네. 효과적인 전달 이런 걸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HCI는 뭐 다들 알고 계실 네. 거고 토카이 시청자분들이라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HCI란 도대체 예. 무엇인지 예. 물론 그거 얘기를 하시겠지만 뭐 그거를 좀 쉽게 클라우드 HCI 도대체 무엇이고 도대체 왜 나온 거예요? HCI 이미 다 잘 쓰고 있는데 지금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 누가? 제가 그냥 짧게 먼저 하고 네, 또 그래 오케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제 HCI라는 게 컴퓨트 그다음에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 두 개를 이제 컨버지해서 하나의 리소스처럼 이렇게 디파인하고 뭐 그걸 이제 프로비전하고 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자 솔루션인데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 리소스를 묶어서 하나의 리소스처럼 쓰는 그 부분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의 대명사인 쿠버네티즈에 의해서 정의되고 관리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리소스들에 대한 데피니션을 SD라고 하는 그 데이터 파일의 매니페스트 형태로 정의해서 저장을 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리소스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쓸 수 있는 형태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HCI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이 쿠버네티즈의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쿠버네티즈가 연결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HCI 솔루션이다. 이렇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얘기할 그 수세 이제 하베스터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HCI지 않습니까? 예. 그 하베스터는 그러면 만들어질 때부터 쿠버네티스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 만들어질 때부터 태생이요. 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장점이 네. 이제 쿠버네티스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VM을 컨테이너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예, 그렇게 운영이 자, 되는 VM을 컨테이너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예.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VM 이미지를 와서 그 네. 컨테이너 하나에 랩핑해서 컨테이너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 라이브니스트 프로브니스트 가지고 죽었다 살았다를 VM이 자체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테이크오버 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배포할 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렌처를 통해서 클러스터 자체를 구현을 해가지고 그 VM과 클러스터하고 딱 연결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VM을 예. VM을 컨테이너로 말아버리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하베스터가 태생이 이제 쿠버네티스 만드니까 VM도 그냥 컨테이너로 말아버리는군요. 예. 말아버리면 얘가 컨테이너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컨테이너의 어떤 좋은 점, 쿠버네티스 관리할 때 좋은 점들을 다 바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기존의 IaaS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멀티로 가져갔다가 VM이 노드가 죽거나 하면 이 VM들이 자동적으로 이베큐에이션이라 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되지 않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VM 자체가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VM에서 계속 톨러런스나 테너인트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죽었냐 살았냐 해서 몇 초 이에 상태가 어떻게 되면 움직일 거라는 것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유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인프라를 쓸 수 있는 그래서 꼭 멀티로 가져가지 않더라도 실제로 한 대 가지고 계속 물론 다운타임이 생기겠지만 그렇게 테이크오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미 이제 그 HCI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회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VM을 이렇게 컨테이너로 싸는 거 그런 건 없는 겁니까? 예, 그냥 일반적으로 하이퍼바이저에 예? 예, 일반적으로 올리는 상태로 이제 운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VM 위에 컨테이너를 올리는? 예, 예.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VM을 만드는데 그 VM 자체도 사실은 그 하이퍼바이저에 그대로 다이렉트로 올라와서 이제 에뮬레이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무겁겠네요. 예, 무겁죠. 예, 무겁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컨테이너 쿠버네티스의 모든 그런 좋은 점들을 바로 적용할 수가 쉽지 않겠네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따가 이제 데모에서 보면 기존에 이미 그 많은 회사들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VM 뭐 다양한 회사들이 VM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쉽게 이제 하베스트에서 래핑하는 것이 예. 쉽게 되나요? H사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가능하고요. 오. 실제로 KVM의 큐카우트라는 이미지 형태로 대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V사의 이제 그 V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VMDK라는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큐카우트 이미지를 컨버트해주는 작업 명령어로 네네네. 한 10초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 컨버팅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올리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엔진엑스 기존에 VM에서 엔진엑스 돌아가던 거를 그대로 테이크오버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미지를 바꿔가지고 올리는 작업들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HCI인 이 수세 그 하베스트가 나온 지도 지금 2년 넘었죠. 네. 국내에서 알죠? 그죠? 2년 넘었는데 최근에 그 지상님이나 아니면 옵소스 컨설팅 쪽에 의뢰가 많이 오는 것이 어떤 기업들이 이거에 관심이 있고 의뢰가 많이 옵니까? 어떤 고민들이나 어떤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제일 많이 의뢰가 오나요? 일단 묘하게 이제 시장에서 저희 움직임보다는 네. 지금 이제 가상화 영역의 그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음. VM웨어가 이제 브로드컴에 인수가 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그 프라이싱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바뀌면서 기존에 이제 vSphere를 쓰시던 고객들이 이제 뭐 기존에 내시던 그런 어떤 비용 대비 굉장히 이제 큰 비용을 이제 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지금 접하고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란 단어를 쓰셨는데 예. 굉장히란 뭐 20-30%가 아니라 훨씬 더 큰 20-30% 이상 훨씬 더 큰 형태의 몇 배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코스트 증가를 이렇게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모색하시는 그런 고객들이 많다고 저희가 듣고 있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을 만나서 여러 솔루션들을 소개해드리지만 그런 어떤 이제 가상화 영역의 대안으로서 수세 렌처를 소개해드리면 굉장히 관심들을 보이시고 바로 POC부터 하자고 네. 그렇게 요청들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 오픈소스 컨설팅 쪽으로도 뭐 저희도 연결을 해드리지만 직접 이제 영업을 하시면서 지금 다양한 형태의 POC들을 진행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POC방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VM을 쓰다가 거기다 컨테이너를 도입하고 싶은 거죠.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인프라를 도입하고 싶은데 이 하베스트는 렌처라는 쿠버네티스 오케이션 툴과 1대1로 완전히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테이너를 올리고 VM을 올리는 클러스터를 올리는 그런 네네. 인프라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요. 이전에 VM 올리는데 그 다음에 컨테이너 올리기 위해서는 따로 컨테이너를 올리는 툴을 따로 사가지고 그걸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렌처랑 완전히 통합되어 있어서 그리고 VM 자체도 렌처의 모든 기능들이 다 어댑티브할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VM웨어 쓰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의뢰가 와가지고 뭐 POC 같은 거 많이 해보시면 이게 쉽게 일단 VM웨어 HCI 쓰다가 이제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HCI로 뭔가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뭐 이전한다든지 이런 것이 뭐 어떻습니까? 그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거나 그런 것도 어떤지. 고객들이 깜짝 놀라시죠. 그래서 이미지를 저희가 바꿔서 말아서 다시 바꿔드린 다음에 올려드리고 네. 그리고 이건 스토리지랑 뭐 네트워크랑 그다음에 VM에 있는 네트워크 흐름들을 전부 다 완벽하게 VLAN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아답터 형식으로 분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스토리지랑 그다음에 VM들이 통신하는 거 그다음에 아웃사이드 그 네트워크 같은 것들 다 흐름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전혀 꿀릴 것이 없다. 네. 네,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하시죠. 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기존에 이제 가상화는 이제 하드웨어 가상화 형태로 진행을 쭉 해서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이제 계속 고도화되고 있었고 그중 일환으로 이제 HCI 솔루션이라는 게 이제 나왔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에볼루션하면서 발전을 하다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이제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 하드웨어 가상화 애플리케이션 쪽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이해가 맞아서 계속 이제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 이제 또 발전을 하면서 쿠버네티스 기술이 보편화되고 쿠버네티스가 시장에 또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이제 자리 잡으면서 이런 기술들이 그냥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이제 뭔가 그 장점들을 취하면서 네. 기술들이 이제 또 융합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V사 같은 경우도 vSphere도 있지만
탄주라는 이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어떻게 믹싱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 두 개를 이제 결합하는 형태로 제품도 이제 전개가 되고 보니까 vSphere 이제 7.0부터는 이제 vSphere 안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결합이 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 누타닉스와 같은 HCI에서 출발한 그런 기업들의 솔루션도 보면 안에 이제 쿠버네티즈를 이제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저희가 상대방 경쟁사들에 대한 것들을 그냥 잘 모르면서 이렇게 뭔가 비교할 수가 없어서 실제 오픈되어 있는 자료들 데모라도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태생 자체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스타트를 해서 쿠버네티즈 기반으로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형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HCI로 이렇게 결합을 하다 보니까 얘는 이질성이 전혀 없어요. 마치 하베스터라는 솔루션과 렌처라는 솔루션이 이게 다른 솔루션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솔루션에서 매니페스트만 있고 그냥 함께 움직이는 그러니까 DNA 같은 거죠. 예, DNA가 완전히 DNA죠.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걸 결합은 해놨는데 사실은 서로 다르게 아직은 오케이. 이제 놀고 있는 예, 화학적 결합까지는 아직 이제 전개되지 못했다. 앞으로도 쉽지 않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을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HCI를 지금 어떤 곳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오늘 뭐 사례도 간단하게 해외 사례지만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제가 한 15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다시 이게 뭐 지난번 세미나를 보신 분들은 뭐 한 번 더 보시는 경우가 되겠지만 렌처 하베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포지셔닝 그리고 이제 로드맵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이후에 상무님께서 김호진 상무님이 이제 그 하베스트의 여러 가지 피처들 좀 강점이 되는 부분들을 실제 시스템 시연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베스트라는 게 실제로 이제 베어메탈 환경에서 하베스트를 설치를 해서 그걸 이제 하나의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HCI 솔루션을 구성하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이에요. 실제로 설치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간단하게 내 베어메탈 서버가 하나의 가상 클라우드, 이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성이 돼서 소위 말해서 HCI라고 하는 컴퓨터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하나의 어떤 리소스처럼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가상화가 되는지 보시면 이제 깜짝 놀라실 수준으로 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데이터 센터부터 엣지까지 실제 리소스들을 가상화하고 거기에 워크로드를 이제 올리기 위한 그런 환경들을 재반 커버하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실제로 요구사항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베스터도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다양한 인프라 위에 이제 가상 머신뿐만 아니라 실제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함께 프로비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안에 핵심 기술들을 보면 계속 이제 시작하자마자 계속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기술들을 오픈 어떤 테크놀로지들을 결합을 해서 확장성 있고 이런 어떤 솔루션들을 결합을 해서 만들어내서 실제로 굉장히 변화도 빠르고 그 다음에 어떤 확장성 있게 민첩하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베스터는 큐브볼트라든지 멀터스라든지 또 롱혼 그 수세가 제공하는 모든 그 솔루션들은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뭐 특정 그 공급업체에 종속되는 거 없이 또는 뭐 특정 하드웨어에만 이렇게 활용되는 어떤 종속성 없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쿠버네티즈 API라는 표준 API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솔루션과의 결합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편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아까 쿠버볼트 같은 것도. 예, 큐브볼트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게 뭐 큐브볼트라는 게 오픈 기술이고 수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뭐 vendor들이 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고객 입장에서는 이 선택의 어떤 폭이 넓어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공되는 기술들도 CNCF 표준을 충족하는 그런 어떤 기술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플래닝하고 선택하시는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하베스트라는 솔루션이 있지만 오늘 아마 시연에서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만 렌처라는 이 쿠버네티즈 클러스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매니지하는 중앙 관리 콘솔과 하베스터가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한다든지
VM과 컨테이너 목록들을 데이터 센터나 서버 단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저 엣지 단에서 엣지 단의 어떤 환경에서 VM이나 컨테이너 이것들을 이제 섞어서 쓰시는 그런 목록들을 구성하시는 어떤 유스 케이스에도 다 이렇게 그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HCI는 하베스터를 예. 기업에서 쓰려고 그러면 렌처가 함께 따라오는 거죠? 예, 렌처가 기본적으로 함께 네네. 뭐 그런 포지셔닝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키텍처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하베스터를 설치하면 거기 OS부터 관련된 핵심 솔루션들이 다 이렇게 통합이 돼서 한 번에 이제 설치가 되는 그런 형태고요. OS는 슬립 마이크로라는 요 하베스트 최적화된 경량화된 그 OS가 함께 그 바인딩돼서 들어가 있고 쿠버네티스 API 기반으로 OS와 다른 솔루션들이 다 이제 통신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쿠버볼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가상화 관리를 직접 하고 실제 OS 레벨에서는 슬립 마이크로에서 KVM 수세 리눅스가 이제 KVM이라는 하이퍼바이저를 이제 서포트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KVM이라는 걸 써서 가상화 관리를 이제 함께 하고 있고 특이하게 롱온이라는 스토리지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번들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통상 HCI 솔루션이나 그 다음에 그 VM 관리 솔루션 같으면 이제 인프라를 구성을 할 때 스토리지를 항상 별도로 구성을 해서 NAS든 SAN이든 스토리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 하베스터는 VM을 파퓰레이트 하거나 이 컨테이너를 클러스터를 이제 구성을 하실 때 이 롱온이라는 그 분산 환경의 블록 스토리지가 디폴트로 이렇게 자동으로 붙도록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네. 사실 별도 인프라 없이 디스크가 있는 곳에 이 볼륨을 구성을 해서 바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장점들이 있고요. 지금 또, 이제 뭐 채팅창에서 김상희 씨가 롱온에 대해서 V센하고는 비교를 해준다면 V센과 롱온을 V센 V센은 그 VM웨어에서 네. 그 LVM으로 나눈 그 스토리지 자체를 아예 하나의 가상화 형태로 SDS로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센 대신으로 해서 소프트 디파인 스토리지를 말하는 거고요. 롱온도 똑같은 소프트 디파인 스토리지로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 네네. 예, 근데 단지 벤더 것이냐 아니면 오픈 소스냐의 문제거고요. 그러니까 벤더 종속적이지 않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뭐든 그리고 하베스터 그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한 게 사실은 한 대, 두 대, 세 대 늘리면서 POC를 할 때 한 대면 복제본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두 대면 두 개 들어가고 세 대면 세 개 들어가는 것처럼 HA를 늘리면 세 대까지 늘리면 거기에 따라서 다 그 분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POC 할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한 대로도 POC가 다 됩니다. 이 제품은. 예. 그리고 이제 그라파나나 프로메테우스 같이 이제 오픈 소스의 그 옵저비빌리티라 그래서 네.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이제 로그나 이런 부분 얼러트를 구성하는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하베스터가 이제 태생이 쿠버네티스 기반을 만들어졌으니까 예.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죠. 탁 되는 거네요. 모두 다 컨테이너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 이제 아키텍처를 보시면 여기 이제 뭐 네스티드 쿠버네티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그 호스트 위에 리눅스가 설치되고 리눅스 위에 이제 그 롱온과 쿠버볼트가 함께 결합이 돼서 위에 이제 VM 컨테이너가 이런 형태로 한꺼번에 이렇게 운영이 되죠. 그래서 VM 위에 컨테이너화된 목록가 들어갈 수 있고 VM과 컨테이너가 나란히 이제 운영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로 보시고 그 위에 이제 네트워크가 가상화돼서 멀티플한 그런 그 네트워크 레이가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네스티드된 그런 형태, 네스티드된 컨테이너 관리, 쿠버네티스 관리가 굉장히 그 일종의 게임 체인저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서너 가지 정도의 그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통상 이제 VM의 목록들이 올라가 있으면 이 VM이 이제 OS 기반으로 이게 별도의 이제 게스트 OS를 갖고 있다 보니까 OS에 대한 패치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 사실은 시스템을 다운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컨테이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록들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시켜서 옮겨놓고 계속 런타임으로 두고 이쪽 이제 VM에 대한 관련된 패치나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다음에 다시 이식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중단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실제 쿠버네티스라는 게 버전이 지속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멀티 클러스터의 특정 클러스터 쿠버네티스 버전들을 한 번에 모든 버전들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27, 1.26 이렇게 해서 1.27, 28 이렇게 30까지 이렇게 쭉 현재 2구가 아마 가장 레이티스트인데 클러스터별로 버전을 조금씩 나눠서 다른 버전들을 별도로 이제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면 이게 그 넥스트 버전으로 넘어갈 때 사전에 테스트하고 안정성을 검증한 다음에 넘어가는 뭐 그런 형태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통상 이제 개발과 프로덕션을 이렇게 구성을 할 때
개발 클러스터와 프로덕션 클러스터를 서로 구분을 해서 이제 그 별도의 이제 클러스터 컨테이너로 VM들을 이제 구성해서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통상은 저도 이 기억에 이렇게 보면 개발 서버 따로, 운영 서버 따로 해서 인프라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인프라 안에서 이제 컨테이너 클러스터로 개발 환경 그 영역과 프로덕션 영역을 이제 클러스터 내로 이렇게 네스티드 된 환경에서 따로 구성을 하면 사실 인프라를 쉐어하면서도 그런 분리하는 그런 효과들을 이제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얘기하는 그런 장점 이외에 실제로 인프라 운영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고 코스트가 절감되는 뭐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아키텍처 구성이 가능하시다. 그래서 이제 하베스라는 게 그럼 어떤 영역에 딱 적합하냐라고 그러면, 실제로 지금 뭐 그린 엠버 레드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내부에서는 VMware라는 솔루션 가지고 가상화에 집중해서 지금 VMware를 어느 동안 이제 고도화해서 쓰고 계신 그 업체에 그걸 완전 인플레이스로 VMware를 완전히 대체하는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VMware 이제 그 쿠버네티스에 대한 적용 이러면서 워크로드를 컨테이너로 이렇게 전환해 나가시는, 그리고 향후로는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적용을 해서 컨테이너로의 전환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상당 부분 진행하신 엔터프라이즈의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크 관리를 포함하는 이 턴키 HCL 솔루션 맞습니다. 이 턴키 HCL 솔루션으로 실제로 렌처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어서 VM과 컨테이너를 하나의 관리 콘솔에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뭐 유일한 HCL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VM과 컨테이너 워크로드가 함께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업 인프라에 최적화된 그런 대안이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에서 엣지까지 인프라의 어떤 환경, 클러스터가 배포되어 있는 환경들이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여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솔루션 오퍼링이 아닌가. 여기에 이제 RK2, K3S와 같은 이 쿠버네티스 기반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와 엣지를 아우르는 전체에 실제로 이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또 VM을 배포해서 관리할 수 있는 뭐 그런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 몇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베어메탈 서버에서 컨테이너와 또는 일부 VM을 이제 함께 운영하시는 그런 환경, 예를 들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어메탈 서버에 하베스를 설치해서 실제 일종의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VM 관리하시고 거기 옆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컨테이너들 워크로드, 이 VM은 VM대로 워크로드를 갖고 계시고 또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클러스터를 구성하셔서 이 컨테이너라이즈 된 그 워크로드를 이렇게 함께 이제 운영하시는 그런 경우에 이제 하베스가 아주 적합한 그런 어떤 용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내부의 어떤 정책이 내는 것들 때문에 보시면은 일단은 모든 그 인프라를 VM 단위로 다 표준화해서 VM 위에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운영하시도록 하는 그런 경우에도 하베스가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VM이 이제 구성이 돼서 배포가 되면 얘는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노드로 이제 배포가 돼서 그 위에 컨테이너를 배포할 수 있는 기반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기서 중간에 저 VM들을 아까 저것도 다 컨테이너가 싼 겁니까? 네, 다 컨테이너로 싼 거군요. 네, 그래서 보시면 그래도 이렇게 쿠버네티스 기술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네네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워크로드 자체를 이제 VM이라는 거 없이 아예 이제 그 컨테이너만 배포를 하면서 워크로드를 이제 구성하시는 그런 형태.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로 하베스트로 모든 형태가 이제 컨테이너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배포되는 이런 워크로드에도 이제 하베스트가 적합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엣지 형태. 네. 통상 이제 VM을 구성을 하거나 그다음에 컨테이너라이즈된 그런 형태로 클러스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실 때 엣지 영역에 적합한 그런 솔루션을 구성을 하시려면 일단 소프트웨어들이 다 경량화돼서 그 엣지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구성돼야 되는데, 이 하베스트 같은 경우는 OS도 슬림 마이크로라고 해서 경량화된, 통상 일반 법용 서버용 OS가 한 14기가 정도 되는데 얘는 한 2.2기가 정도 아주 경량화된 그런 OS에 그 RK2 기반으로 이제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 스택 자체가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엣지 환경에도 적합해서 보면 통상 우리가 엣지 현장이라고 하는 뭐 각종 그 플랜트들이 개별 데이터 센터처럼 플랜트별로 별도의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한다든가 또는 이제 소매 점포, 그 다음에 뭐
저희가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통신사의 중계기 얘네들도 결국 전부 이제 컨테이너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의 그 VM 기술에서 컨테이너 기술로 이렇게 계속 이제 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계기 관련돼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제 컨테이너화된 그런 환경에서 배포되고 운영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도이치텔레콤 같은 경우에 T-시스템이라는 그 SI 자회사를 통해서 기존 중계기를 5G에 맞는 형태로 컨테이너라이즈 기반으로 이제 그 중계기 어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 거기에 이제 하베스터라는 솔루션이 들어간 그런 케이스들로 있습니다. 엣지는 아무래도 이런 컴퓨터 환경이 넉넉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제 VM보다는 예. 컨테이너가 훨씬 더 적합하겠네요, 진짜. 이제 그런 환경들로 쓰셔서 실제로 결국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인프라라는 게 하드웨어에서 하드웨어 가상화. 그다음에 이게 이제 ACCI라고 그래서 이거를 그 컴퓨터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묶어서 역시 이제 가상화 형태로 쓰는 형태의 어떤 기술이 발전하고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컨테이너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 세 개가 이게 머지되면서 융합되고 새로운 어떤 오퍼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디서 출발을 했느냐가 중요할 텐데 하베스트는 이 쿠버네티즈 네이티브 기반으로 출발해서 아래단에 하드웨어 가상화를 이렇게 포함한 네네. 그런 형태의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쿠버네티즈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 이런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 엣지 영역까지 아우르는 전체 영역을 다 커버하는 형태로 전환되다 보니까 역시 하베스터도 아니 이번에 커버하는 뭐 요거하고 좀 다른 거지만 얼마 전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그 키노트 스피치 하는데 자기네 뭐 이런 AI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 컨테이너 시켜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엣지에다가 예. 뿌리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처음 발표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엣지에다가 컨테이너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예. 큰 대세가 되는 것 같아요. 되는 네. 거죠. 예. 맞습니다. 엣지가 좀 더 똑똑해지니까. 최근에 1.3 버전을 어나운스하면서 사실 그 관련돼서 이제 VM에서 똑같이 쓸 수 있도록 vGPU를 서포트하는 그 기능 피처가 어나운스돼서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이제 로드맵에도 나와 있는데 예, 그거는 상무님 말씀 주신 대로 또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고 특별히 뭐 이렇게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고 그 데이터 센터에 뭐 V사 기술을 이용을 해서 VM을 이제 아주 복잡한 형태로 네트워크도 복잡한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뭔가 한 번에 리플레이스하는 그런 형태에는 적합지 않다. 그렇지만 이제 그걸 제외하고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접목을 해서 함께 나가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케이스에는 하베스터가 대안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면 BMW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실제로 하베스터 0.34 버전일 때 BMW가 퍼블릭 클라우드로 IT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옮기겠다라고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다가 각 공장 단위 인프라를 옮기는데 뭔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공장 단위 전부 자동화돼 있고 그 예를 들어 물류 자동화 때문에 로봇들이 부품들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얘네들을 제어하는 게 퍼블릭 클라우드 어딘가에 있으면 레이턴시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충돌이 일어나고 생기니까 공장 단을 개별 클라우드 센터로 이제 클라우드를 구성을 하는데 그럼 각 개별 공장이 뭔가 대규모의 어떤 리소스를 갖는 형태로 센터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장이 전 세계 워낙 많이 분포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거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X86 서버들을 몇 개를 구성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기술이 필요했고 거기에 이제 수세가 함께 하베스터를 연결을 해서 하베스터를 BMW에 적용해서 제품을 고도화하면서 이제 출시까지 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세화 아주 전략적인 그래서 사용 및 테스트를 BMW가 제공하면서 수세와 아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실제로 뭐 수세가 가지고 있는 진짜 리얼 오픈 철학에 공감하면서 지금은 아주 전략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여는 수세 글로벌 행사에도 지금 3년째 계속 나와서 계속 어떻게 수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본인들의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전략이 실제 구현되고 실현되고 있는가를 공유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BMW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하베스터가 고도화된 거네요. 많이 고도화돼서 제품화돼서 그러니까 BMW 저 사를 보니까 요새 이제 이런 제조 쪽은 이제 IoT가 필수잖아요. 예, 그래서 AI 또 많이 쓰려면 IoT가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을 수집해야 되는 건데 그런 IoT가 있는 게이트웨이 단 그거 엣지지 않습니까? 그거 다. 네.
그런 쪽에도 다 적용해도 예, 좋겠네요. 아주 적합한 네네. 그 유스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특이하게 이제 ARM 같은 경우에 ARM 내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굉장히 한 2,500명 정도의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엔지니어들이 있고 이 엔지니어들에게 전부 이제 렌처 프라임 기반의 데브옵스 환경들을 제공을 하는데 보시면 여기에 하베스트, 뉴벡터, 롱혼이 다 포함된 그런 어떤 개발 환경, 데브옵스 환경을 총체적으로 수세 솔루션 기반으로 구성을 했고요. 초기에는 한 450명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ARM의 전체 엔터프라이즈 2,500명까지 이제 전환을 한 뭐 그런 사용 케이스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이체텔레콤, 그 다음에 식스테라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호스팅 해주는 그런 어떤 그 업체들도 대규모로 지금 하베스를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점차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확산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베스트 로드맵이 현재까지 오픈되어 있는 거 보면 올해 3월에 이미 이제 1.3 버전이 출시가 돼서 거기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vGPU 서포트가 들어가서 GPU를 기반으로 버추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이제 하베스트에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게 서드파리 백업 솔루션, 그다음 서드파리 스토리지 인테그레이션. 현재 스토리지가 롱온으로 이제 그 빌트인된 그런 형태로 되는데 롱온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분산 환경에 그 블락 스토리지만 이렇게 서포트를 하다 보니까 기타 다른 형태 또는 나스나 이런 어떤 그 고가형 대용량의 어떤 그 스토리지 솔루션에 대한 요구들이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춘 추가적인 이제 로드맵들이 나와 있고요. 뭐 1.5년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 또는 내년 3월 경에는 이제 시큐리티나 이제 VLAN의 VXLAN 네트워크 서포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아주 그 고도화된 그런 네트워크 가상화 영역까지 이제 서포트하는 형태로 계속 이제 기능들이 이제 고도화되는 그런 로드맵들이 이미 지금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맞춰서 이미 1.3은 출시가 돼서 기능들이 이제 구현이 됐고 지금 1.4 또 1.5가 이미 기능들이 플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정대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하베스트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의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가 뭐 이제 경쟁사 제품을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가상화 영역으로 이제 쓰셨고 거기에 복잡한 네트워크 형태로 지금 요구사항들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이거를 한 번에 뭔가 솔루션을 대체한다 이런 형태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한 1.5 그렇죠. 버전이 나올 때까지 조금 이제 기다려 주시면 뭐 거기에 적합한 솔루션이 제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이외에 VM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뭐 더불어서 함께 또는 VM 위의 클러스터를 아니면 아예 컨테이너라이즈된 워크노드들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거나 엣지 환경이다라 그러면 지금 타사 솔루션 때문에 뭔가 비용의 이슈라든지 벤더 락인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수세 하베스터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그런 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실제로 그런지 그 부분은 이제 김원희 상무님께서 준비하신 실제 솔루션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시연을 보시면서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기존에 이제 뭐 가상화 뭐 VM이건 뭐 그걸 쓸 때 그 VM물들 다 컨테이너로 다 쉽게 쌀 수 있으니까 래핑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쿠버네티스 바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커다랗게 뭐 그러니까 변화 관리가 크게 뭐 복잡할 것 같지 않아요 느낌상. 제일 제가 놀란 게 경쟁사 제품을 보니까 일단 기능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해요. 근데 렌처는 뭔가 허전해 보이는데 있을 건 다 있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쉽고 편합니다. 그 부분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시연을 통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질문들이 저 시연으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베스를 사실은 쿠버네티스로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렌처가 가지고 있는 멀티 클러스터라는 개념에 딱 적합하게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 프라이빗 그리고 VM까지 다 하나 아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멀티 클라우드의 형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시연을 보여드리면서 아마 많은 궁금증이 해결될리라고 봅니다. 한번 볼까요? 예. 제가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만들었어요. VM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요거였고요. 렌처는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 툴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렌처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그 프로비저닝 하면 이제 오픈시프트랑 또 동일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RK2, RK2, K3S라는 걸로 이제 쿠버네티스가 패키징 돼 있고요. 처음에 이제 하베스트 관리랑 VM 만들기, 그다음 VM 배포하는 것, 그리고 VM웨어에서 하베스트로 VM을 어떻게 옮기는지 요게 설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하베스에서 렌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꾹꾹꾹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네네. 렌처 자체가 멀티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클러스터를 막 알백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여러 가지 클러스터를 이제 사람별로 주거나 부서별로 줄 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추세 자체가 이제 클러스터는 멀티 클러스터로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 배포한 클러스터에 이제 파드를 배포하거나 아니면 DB 쓸 때, 그러니까 결국 롱온이 되면서 우리가 얘기한 쿠버네티스는 스토리지를 그냥 쓰지 않고 PVC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클레임을 해서 쓰거든요. 똑같은 형태로 롱온이 스토리지를 PVC로 해서 쿠버네티스 환경이니까 그 스토리지 자체도 이제 쿠버네티스가 쓰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VM을 컨테이너화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노드 장애 때 VM이 자동적으로 마이그레이션 되는, 그래서 그걸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쿠버네티스의 컨테이너의 모든 가능한 영역들을 사실 VM에서 똑같이 쓸 수 있도록 담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라인 마이그레이션이나 백업이나 아니면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다음에 렌처랑 통합하면서 멀티 클러스터 형태로 인프라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베스트 역시 이제 모니터링하고 이벤트 정보들도 전부 다 쿠버네티스에서 나옵니다. 쿠버네티스 로우가 담아가지고 그래파널 같은 걸 연동하는 거고요. 보시면 하베스트를 처음에 첫 화면이 이 하베스트고요. 그리고 캐퍼시티나 아니면 호스트의 상태. 실제로 저희가 이게 4코어짜리 미니 PC에다 깔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퍼포먼스가 그럼에도 충분히 난다고 보고요. 그다음 뒤에 그래프 하나가 자동적으로 연동돼서 화면에 대시보드 화면에 내용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밑에 그래프 하나에서 이제 필요한 모든 스토리지랑 네트워크랑 그 서버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같이 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벤트는 로그를 쭉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프 하나 창으로 들어간 건데요. 그래프 하나 창으로 봤을 때는 VM 상태, 이렇게 대시보드를 해서 똑같이 플레이리스트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그래프 하나 인비드 된 거죠. 여기에 이제 홈 보면 이 전체 클러스터에 대한 CPU, 메모리, 그 다음에 스토리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클러스터, 하베스트에 대한 내용은 여기 전부 다, 하베스트의 VM에 대한 스테이터스고요. 하베스트의 전체 내용은 지금, 전체 그 파드랑 네임스페이스별로 CPU, 메모리가 다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 하베스트의 롱온의 퍼포먼스 관련된 모니터링도 전부 다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인프라를 관리하는 데는 요 하베스트 하나면 된다. 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보면 VM을 배포합니다. VM 배포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VM 배포하는 방식으로 좀 불편하지만 하나하나 보여드리려고요. 렌처에서 VM을 배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렌처에서 버추얼 매니지먼트에서 하베스트로 들어가고요. 하베스트에서 VM을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 머신을 선택하고 여기에서 크리에이트에서 CPU랑 메모리, 그 다음에 볼륨, 네트워크. 그래서 볼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연히 롱온 볼륨도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나스, 네뎁 제품이랑 그다음 CF룩 같은 스토리지는 외장 SS는 지원이 되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VLAN을 굉장히 나눌 수 있어요. VLAN을 나눠가지고 VLAN 100번, 200번을 실제로 물리적인 닉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해서 하나의 그 네트워크의 닉에 이제 가상화해서 영역 VLAN으로 해서 격리시킬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오면 바로 VM이 액티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예, 뒷단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하나 VM을 만들면 그 VM에서 그대로 템플릿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VM을 하나 일단 완성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그 템플릿 가져오는 걸로 템플릿을 가져오게 되면 기존 템플릿이 만들어지고요. 기존 템플릿에서는 이제 클릭 한 번으로 VM을 만드는 거죠. 오케이. 예, 그래서 여기서 클릭으로 해서 VM을 템플릿을 선택하고요. 바꾸는 건 IP만 바꾸면 됩니다. 네네. 밑에 IP만 바꾸면 이제 올라가는 거고, 이걸 쉘로 해서 멀티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VM이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는. VM 관리는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뭐 VM을 이미 많이 써봤던 사람들은 바로 할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이게 뭐 따로 멈추고 계획이 배울 필요 필요 없이. 예. 그래서 VM은 완성이 되고, 아마 VM 올려서 보이는 거는 뒤에도 계속 보일 테니까 이렇게 스타팅해서 이제 IP가 처음에 노드를 선택합니다. 이쪽에서 노드를 선택하고요. 그럼 4번이 가장 할당하기 좋네라는 게 선택이 되고요. 그다음 IP가 주어지고 보통 한 2, 3초 걸리더라고요. 예, VM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VNC랑 시리얼 커넥션 전부 다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VM웨어에서 하베스트로 VM 올립니다. 그래서 VM웨어에 하베스트를 VM으로 이관하려면 VM웨어에 지금 엔진엑스가 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업로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했고요. 그래서 마이그 VM이라는 게 하베스트 안에 일반적인 VM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파일을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래서 VM웨어 서버 a.vmdk라는 게 있고요. 이거를 QEMU util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컨버트하면 오픈 소스고요. 그래서 VMDK를 그 큐카우트로 바꿔주세요. 라는 명령어를 쳐서 치면 이게 보통 한 600기가짜리가 실제로 이미지로 다 뜨면 한 1.23기가 되거든요. 그 형태대로 라이트하는 그 퍼포먼스니까 실제로 한 10초 정도? 10초 정도면 마무리되고, 저희가 이거를 옛날에 대규모로 옮겼을 때는 당연히 셀로 만들어가지고 당연히 이미지를 등록하고 그게 바로 적용될 수를 또 했는데, 지금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미지를 등록하는 것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하베스트에 이제 이미지를 VM웨어 서버 1이라는 이미지를 등록을 해서 다른 데서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하베스트 서버 1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이미지를 등록할 거고요. 그럼 이제 그 서버의 이미지, 엔진엑스 쓴 VMDK 이미지가 큐카우터로 바뀐 게 그대로 아마 올라올 겁니다. 여기 보면 네임스페이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VM도 네임스페이스별로 다 격리돼서 관리가 됐습니다. 쿠버네티스 안에 VM을 관리한다는 게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걸 아마 이미지를 업로드를 했고요. 업로드를 하게 되면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아까처럼 이제 버추얼 머신 들어가서 VM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됩니다. VM은 똑같이 크리에이트를 하고요.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우분투 이름 바꿨던 VM웨어 우분투 이미지를 그대로 집어넣고요. 그래서 여기 클라우드 이미지에 지금 하베스트 서버 A라고 아까 적었던 큐카우트 이미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바꾸고요. 그리고 또 IP만 역시 바꾸면 141번으로 바꾸면 올라오게 됩니다. 또 부팅은 그냥 부팅하는 시간 그대로 되고요. 여기 아마 그 엔진엑스가 오토 스타트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서버에 들어가서 이제 오토 스타트를 누를 거고요. 그럼 이제 창에 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리된 환경을 사실은 고민하는 것 자체도 네임스페이스로 나누는 것 자체도 이미 격리가 되고요. 필요하면 클러스터를 여러 개, 클러스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요. 하베스트를 여러 개 만들어서 사실 그거를 하베스트 간에 VM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로 구성 가능하고요. 워커노드는 물리 서버를 별도로 구성해도 되고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게, 한 대면 HA 안 되는 상태로 모든 서비스가 다 올라가고요. 한 대를 더 붙이면 그 두 개 내에서 이제 HA가 되는 거고, 세 개 쓰면 세 개에서 HA가 되도록 다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네 개째부터는 이제 워커만 계속 붙는 식이고요. 테슬라에서는 처음에 서버를 설치할 때 워커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마스터로 할 것이냐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베스트 시연할 때 똑같이 처음에 구축하실 때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멈춘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서버로 들어가서 이제는 엔진엑스를 구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서버가 아까 마이그 VM이 아까 컨버트한 서버고요. 그래서 우분투로 아까 VM웨어 VMDK를 컨버팅한 서버로 들어갔고요. 여기서 하베스트 VMA라고 나오죠. 그래서 systemctl 리스타트 이제 엔진엑스를 띄우고요. 이제 띄우게 되면 이 창에서 그대로 아까 VM웨어에 있던 엔진엑스 이미지가 그대로 떠가지고 화면에 뜨게 됩니다. 옮기기 전에 그래서 하베스트 VM 마이그레이트 VM웨어라고 제가 적어놨던 거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컨버팅 작업을 통해가지고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QEMU, IMG는 뭐 통상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오픈소스로 쓸 수 있는 툴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밴드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GUI 화면을 만들면 이게 이제 자세히 제품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뉴타닉스 VM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뉴타닉스는 KVM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대로 큐카우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습니다. 예. 하베스트에서 쿠버네티스를 배포하는 건데, 하베스트 자체가
이제 렌처랑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렌처는 멀티 클러스터니까 하베스트에서 자동적으로 VM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배포가 되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노드 늘리는 것도 다 오토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베스트의 클러스터를 배포하고 싶고요. 그럼 이제 렌처에서 이 크리에이트 할 때 오른쪽에 하베스트가 있습니다. 이 하베스트는 이 렌처뿐만 아니라 하베스트뿐만 아니라 뭐 EKS 그 다음에 AKS 전부 다 배포 멀티플러스로 배포 가능한 거고요. 굉장히 VM을 직관적으로 많이 잘 올릴 수 있도록 만든 게 제가 클러스터 1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그다음 이것들은 이제 마스터 노드를 몇 개 가지고 워커 노드를 몇 개 가질 것인가를 지정하면 이게 RK2나 RK1이나 원하는 대로 쿠버네티스를 배포할 수 있도록 굉장히 간편하게 클릭으로 쿠버네티스를 배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뭐 쿠베스프레이나 여러 쿠베 ADM 가지고 명령어를 써가지고 쿠버네티스를 배포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로 여기 밑에는 워커입니다. 그래서 워커는 제가 몇 대를 주겠다라고 해서 워커의 기능만 딱 가지고 있도록 배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세팅은 사실 다 된 겁니다. 세팅은 이제 어디에다 배포할 것이냐를 아마 하베스에 배포할 것이다 라고 적으면요. 이제 하베스에 세 대의 이제 마스터 한 대랑 워커가 만들어지면서 자동적으로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하베스에서 보면 자동적으로 VM이 만들어지면서 위에 쿠버네티스가 설치되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클러스터를 본 거고요. 클러스터가 지금 RKE 우분투 클러스터 1이라는 이름을 준 거고요. 하베스트에 들어가서 보면 하베스트 VM이 다 만들어지고 있겠죠. 예, 그래서 보시면 버추얼 머신에 이거 만들 때도 네임스페이스를 딱 나눠가지고 만들면 지금 컨트롤 하는데 워커셋에다 딱 만들어져서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툭툭 찍어내고 VM은 VM대로 찍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예, 그래서 넘어가면요. 이게 한 1, 2분 안에 시연으로 보여드려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두 개의 세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기술 진보가 굉장히 큰 건데 워낙 쉬워 보이니까 이게 뭐 마치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VM 관리라는 오래된 숙성된 기술과 이 쿠버네티스 쪽 기술들이 결합이 돼서 이게 엄청난 고민을 통해서 아키텍처인데 저런 형태로 정말 자동화돼서 쉽게 그러니까 하베스트 클러스터가 배포가 되면 VM은 자동으로 뒷단에서 파퓰레이트해서 이렇게 배포가 되는 이런 형태로 통합되어 있는 그런 걸 보실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시다 보면 이거 AWS도 편한데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렌처를 통해서 엔진X를 구현한다. 그럼 앞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로드 밸런서를 만들고 IP를 세팅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런 작업들이 지금 하베스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X를 이제 파드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환경을 엔진X를 가져오겠다 해서 엔진X를 지금 3개 정도 해가지고 배포를 합니다. 엔진X에 이미지, 엔진X 레이티스 이미지만 넣고요. 이제 로드 밸런서를 해가지고 여러 개의 파드니까 자동적으로 로드 밸런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쿠베 VIP라는 거죠. 로드 밸런서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8080으로 해서 만들게 되면 여기 세팅값 답니다. 세팅값 하고 엔진X를 올리게 되면 헬스체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고요. 화면 한번 다 보여드리려고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럼 요게 엔진X는 지금 스토리지가 필요 없으니까 붙질 않을 거고요. 스토리지는 필요 없이 엔진X만 뜰 거고요. 필요하면 이제 롱원에서 스토리지 가져와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고 파드가 다 만들어졌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위에 차트란 헬름 차트라는 걸로 해서 다 제공해주고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컬 IP로 들어가 보면 이제 세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엔진X가 돌아갈 거고요. 그다음 이제 스토리지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저는 워드프레스를 했는데요. 차트 가지고 워드프레스라는 걸 가지고 마리아DB에 스토리지 관련된 것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보면요. 워드프레스에 차트가 있고요. 워드프레스 차트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구현을 하면 자동적으로 구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완전히 보면 그 렌처 자체가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한 쿠버네티스 관리하는 완전 오케스트레이션 툴이잖아요. 그 툴이 실은 하베스터랑 완전히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서 그냥 배포하고 들어가는 걸 동시에 VM과 그 컨테이너를 동시에 배포하고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스토리지 단에서 보시면 아마 인프로그레스라고 되어 있는 게 스토리지가 마리아DB가 있는데 앞단에 그 워드프레스가 안 올라가서 지금 인프로그레스로 가고 있는 거고요. 다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런 로그들이
전부 다 앞단에 다 뜨게 돼서 다른 뭐 CLI로 들어가서 볼 필요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약간 이걸 설명하다 보면 약간 합에서 설명인지 렌처 설명인지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잘 융합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고요. 외부 퍼블릭 IP를 당연히 가지고 와가지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를 보시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롱원의 이 SDS 소프트 디파인드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클레임 해야지만 붙을 수 있도록 CSI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줘서 퍼시스턴트 볼륨이라고 해서 스토리지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아마 쿠버네티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노드 장애 시 VM 자동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VM 자체가 자기가 얼마 안에 장애가 있으면 넘어갈 것인지를 쿠버네티스의 파드 형태로 해서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5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300초 넘으면 VM이 노드의 상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노드는 또 자신이 그 렌처를 통해서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unavailabl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레인이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모든 파드가 어디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는 그런 형태로 코든 형태로 딱 막아주는 그런 작업들을 다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노드 장애 시 VM 자동 마이그레이션인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좀 짧게 끊긴 했거든요. 지금 하베스트 02번에 여기 그 엔진엑스가 떠 있고요. 서버가 떠 있고 노드 장애 후 이제 VM 중단을 인지를 합니다. 그럼 VM 중단됐다는 걸 이제 인지를 하고요.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그다음 톨레런트로 300초 동안 노드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테스트하세요라는 걸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노드가 unavailable 하면 이 하베스트에서는 노드한테 그럼 이제 어떤 그 리소스도 받지 마. 다른 리소스가 많더라도 나한테 리소스 받지 마라고 하고요. 밑에 이벤트로 해가지고 모든 이벤트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저 이벤트들은 당연히 로그로 다 남을 수 있고요. 그래서 로그가 남고요. 그 다음에 호스에서 2번 노드에서 이제 코던을 실시합니다. 코던을 실시하고,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VM은 이제 300초를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300초를 기다리고 노드가 죽은 건지 네트워크가 죽은 건지 아니면 하이퍼바이저가 죽은 건지를 다 계속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300초 있으면 이빅션을 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저게 이제 4번에서 2번에서 4번으로 아마 다시 리소스 전체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 완전히 VM 안 갖죠. 컨테이너 갖죠. 그죠? 근데 저 시간을 짧게 가져갈 것이냐 길게 가져갈 것이냐는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고요. 전산실의 상황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고요. VM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시연을 해드렸고요. 여기까지 시연을 해서 이 정도까지 해서 시연 다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질문들이 많은데 Q&A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또 개별적인 답글도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답변 주셨으니까 개별 답글 체크하시고요. 이제 설문 있으니까 설문에 뭐 여러분 요청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POC 자료 데모 이런 것들은 설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이름 한 분씩 좀 이름 기억해 주세요. 김동목님, 최근 VM웨어의 라이센스 이슈로 고민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누타닉스를 지금 검토 중인데 온프리미스에서 수세의 그 하베스트가 VM웨어를 대체할 수도 있을까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원론적으로는 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온프리미스에서는 VM웨어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고 저희가 이게 과연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괜찮다 그러면 이제 POC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컨설팅 쪽 이제 한번 연락드려서 이렇게 검토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POC 할 때 저희가 많은 거를 물어보지 않는 게 사실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한 대면 한 대, 세대면 한 세대 정도를 한 두세 시간 안에 전부 다 구현이 실제 가능하도록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고객이 직접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번 깔아서, 왜냐하면 지금 다 오픈소스로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이 오픈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세 철학에 맞게 그렇게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임윤일님, 하베스트를 베어메탈 서버에 설치하면 렌처가 기본으로 설치되는 건지 아니면 각각 설치하고 연동하는 것인지요? 이 같기 때문에 하베스트에 베어메탈을 설치하면 이제 개발자 버전의 렌처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지만 실제로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따로 렌처 두 대를 설치해서 HA가 되는 환경에서 하베스트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렌처가 없어도 하베스트에 들어가서 GUI는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같이 들어가서 화학적으로 딱 결합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현진님은 렌처 하베스터가 레드 리눅스에서도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세 리눅스에 설치하면 어떤 점이 더 좋은지요? 렌처는 OS 디펜던시가 없어서 뭐 수세 리눅스, 우분투, 그다음에 레드 다 설치 가능한데 하베스터는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구성이 슬림 마이크로라는 것이 이게 번들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하베스터는 OS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베어메탈 서버에 그냥 하베스트 설치하면 거기 OS라는 게 경영 OS 같이 번들로 이렇게 들어가요. 거기 인베드 돼 있으니까. 오케이. 렌처 자체도 쿠버네티스의 파드로 전부 다 뜨는 거라서요. 네네. 사실 렌처를 하려 그러면 먼저 이제 쿠버네티스를 깔고 그 위에 렌처를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쿠버네티스 자체가 OS 디펜던시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렌처는 아무거나 설치하는 게 가능하고요. 상당히 수세 리눅스 하면 서포트 측면이나 이런 말씀이 훨씬 좋겠죠. 알겠습니다. 아까 뭐 코너도 이거는 이제 아까 답변해 주셨고, 그죠? 예. 데모하시면서. 한 대도 되고 두 대도 됩니다. 네네. 네. 윤영범님, 고객사 입장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솔루션의 경우는 도입이 꺼려지는 경향이 있는데 하베스트의 운영 및 관리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또 오픈시프트나 다른 오픈소스 대비 강점도 궁금합니다. 아까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오픈시프트 대비 사실은 동일한 기능을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또 차별화된 게 여타 오픈소스들은 사실은 이런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죠. 개별 솔루션들을 고객들이 가져다가 이렇게 별도로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 렌처 하베스터와 같은 이런 환경을 구성하시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위에 장혁수님, 그 위에 전현진님, 전영진님, 예, 동시에 지원할 수 이게 이제 동시에 지원하는 VM과 게 컨테이너를 보여드렸고요.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예. 오픈 소스로 시작하신 다음에 프라임으로 전환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렌처. 최근에 뭐 삼성카드를 포함해서 금융사, 기타 제조사들에서 이제 오픈 소스로 시작하셨다가 이제 실제 이제 그 프라임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포트를 받아가시면서 하시는 그런 고객들이 많고 또 오픈 소스 컨설팅과 그런 많은 고객들을 지금 그 사진 영업에서 같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렌처로 해서 이제 그 오픈소스에서 구현하더라도 사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렌처도 결국 쿠버네티스를 관리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위에 데브옵스나 아니면 CI/CD 그리고 안에 뭐 SSO 같은 것들이 다 포함돼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은 다 렌처 프라임에서 같이 SLA를 가지고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이 엔터프라이즈로 쓰려면 사실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상영님, 하베스터와 렌처 운영 서브스크립션을 구매할 경우에 뉴벡터는 별도로 구매가 필요한 항목인지요? 예, 별도로 구매가 필요합니다. 네. 뉴벡터는 이제 보안 쪽이죠. 보안 쪽. 네네. 지금 저희가 렌처, 하베스터, 뉴벡터, 롱원을 묶어서 패키지로 이제 아주 경쟁력이 있는 그런 하나의 스택형 프라이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목님,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접목한 HCI를 공공기관에서 가이드하는 조건은 어떤 내용으로 충족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면 반드시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지 VM 환경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안 되는지요? 이게 아마 고객은 하베스를 설치하고 나면 이게 쿠버네티스 환경인지 아닌지 모르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똑같은 그냥 VM이랑 똑같이 그냥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단지 안을 최적화해서 이제 쿠버네티스가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라 생각해서 올린 것 뿐이기 때문에 사실 오픈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색도 컨테이너로 올릴 수도 있고 베어메탈에 그냥 그 프로세스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쿠버네티스 환경이라는 걸 인지를 못 하실 거고요. 그냥 똑같이 VM처럼 도입하셔가지고 쓰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 많은 분들이 레드에서 오픈시프트하고의 차이점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네. 네. 렌처는 오케이션 툴이고요. 오케이션 툴로 해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배포를 합니다. 네. 근데 그 배포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RK2로 해가지고 그 수세가 이제 그 캡슐레이션 해가지고 다시 배포하는 거고요. 렌처가 사실은 그 오픈시프트처럼 자사의 쿠버네티스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EKS도 가져와서 구축하고 AKS도 가져와 구축할 수 있는 멀티클러스터 오케이션 툴이고요. 그 툴에 그 컨테이너스 플랫폼을 배포하면 오픈시프트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네. 예. 박윤근님, 쿠버트를 사용해서 VM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 해당 기술이 CNCF에서도 아직 성숙된 기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VM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요? 저희가
보통 사용할 때 이게 버저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0을 사실 엔터프라이즈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쿠베버트가 저번까지 0.6이다가 지금 1점대로 올라왔고요. 올라와서 사실 1.3에 어나운스 되면서 패키징 된 거고요. 오픈시프트도 똑같은 기술 가지고 지금 컨테이너 VM으로 올려서 사용하고 있고요. 네. 1.0으로 올라온 이상 사실 엔터프라이즈용이라고 사실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김장영님, 이게 수세가 이게 서브스크립션 형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패키지 형태의 라이센스도 제공을 하는 건죠. 저희는 라이센스는 따로 없고요. 저희는 네. 서브스크립션 형태입니다. 이호성님, 하베스트에서 멀티 테너시 VM을 통합 관리하려면 하베스트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렌처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렌처가 함께 있어요. 그리고 멀티 테넌시 VM을 이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다른 아답터로 통해 가지고 다른 아답터로 해가지고 VLAN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할 수도 있고요. 얘기 드렸지만 로지컬하게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로 나눠 가지고도 분리할 수 있고요. 최병감님, 벤더에서 제공하는 HCI 어플라이언스는 VM상에서 vCN으로 구성되는데 하베스트 HCI는 컨테이너상에서 운영되는 것인지요? 그러면 하베스트 HCI를 사용하면 쿠버네티스를 통한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오늘 계속 설명드린 게 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네. 하베스트 HCI를 쓰면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걸 모르실 거고요. 그 위에 쿠버네티스를 설치해 가지고 쓰시는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다 쿠버네티스가 관리합니다. 예. 이용주님은 HCI는 컨버지드 되어 있어서 굳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와 같은 이기종 스토리지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요? 보통의 경우 HCI는 하나나 몇 개의 렉으로 구성되고 단일 기종으로 선택되는 것이 보통 아닌가요? 저게 일반적으로 이제 벤더락이 나는 HCI가 제공하는 솔루션들이고요. 저희는 네네. 멀티를 해서 한 대든 두 대가 어떤 모델 X86이라도 가져와서 다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기종 스토리지라고 해서 SDS를 그 안에 오픈소스를 인베디드 시켜가지고 HCI를 구성한 거라서 벤더 제품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윤주님, 다른 솔루션의 경우는 화학적 결합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렌처 하베스트의 경우는 그러면 화학적 결합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는 무엇인지요? 좀 전에 데모를 보시기 전에 아마 네네, 질문 그렇죠. 주신 것 같고요. 네. 데모 네. 보셔서 아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네. 것 같습니다. 김상영님, 웹이나 와스 VM을 컨테이너화 시켜가지고 사용할 경우에 테이크오버 시에는 네트워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실제 운영에서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요? 두 가지를 약간 혼동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VM을 컨테이너링 해도 VM은 VM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네트워크 순환이 필요하고요. 와스나 웹을 이제 컨테이너라이즈 하게 되면 실제로 바로 테이크오버라는 개념이 아니죠. 바로 이제 넘어가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컨테이너를 하는 거고요. VM은 당연히 얘가 다운돼서 죽을 때까지 기본적으로 6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조철용님, 하나의 툴로 컨테이너와 VM 모두 관리가 가능할까요? 쿠버트와 같이 KVM 기반의 VM 관리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운영이 가능한지요? 네, 오늘 계속 설명드린 내용이죠. 이것이 하나의 근데 이런 것을 다들 이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안 해본 사람들은 그죠? 그 기존에 이제 프로프리터리 환경에서만 거의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상화와 이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개별적으로 보시다가 이 두 개가 사실 큰 세 개가 하나로 융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두 분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씩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주창원님이 아까 질문 보내신 게 있어서 주창원님이요? 예. 네. 저는 박창민님. 박창민님. 네. 그러면 주창원님하고 박창민님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주창원, 박창민 두 분이고요. 자 여러분 설문 맞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맞춰볼까요? 네. 예, 벌써 이제 세 번째 하베스트를 가지고 찾아뵙습니다. 오늘 통해서 하베스트에 대한 이해, 버추얼라이제이션,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 두 가지 기술이 여러분들 업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 VMware 때문에 혹시 고민이 되신다라 그러면 저희나 오픈소스 컨설팅에
노크해 주시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솔루션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여러 사례를 보셨듯이 이제 인프라가 오픈소스로 구현되면서 얼마나 많은 장점이 있게 되는지를 아마 아시게 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R사나 V사 같이 이제 여러 락킨을 만들고 싶은데요. 저희 만들고 있는데요. 전 인프라를 사실 충분히 오픈소스로 사용할 만큼 CNCF나 OIF 재단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도 수세와 같이 안전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네,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IT 인프라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IT 인프라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